보시면은 페이지는 어디냐? 72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형이고 요약문 만드는 유형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중학교 때 간간히 풀어봤을 유형이죠. 뭐 여기 글을 읽고 이 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죠, 그지? 그랬을 때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선택지로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자, 일단 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밑에 있는 요약문을 먼저 읽어보고 그 내용,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의 내용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소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봐보자. 일단 여기 밑에서부터 볼게요. 요약문 먼저 한번 봐볼게요. Positive attitude is likely to. 자, be likely to 부정사는 지난번에 정리했었죠, 그죠? 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긍정적 태도는 뭘 할 가능성이 높대. 뭐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 한 문장만 읽고서라도 이 글의 중심 소재는 긍정적 태도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얘가 중심 소재라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심 소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중심 내용을 찾아. 중심 내용을 이제 찾는 거야. 뭐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던 주제 찾는 거, 제목 찾는 거, 요지 찾는 거 그런 방식대로. 주제, 제목, 중심 내용 찾기는 다시 까먹었을까봐 얘기하지만은 중심 소재가 분명히 보여야 되겠고, 자, 중심 소재는 뭐 요약문 유형에서는 쉽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많이 반복이 되는 단어들이라 그랬죠, 그죠?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여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가 과연 이 중심 소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는 설명문이라면은 부각하는 점. 어떤 면에 대해서 부각하는 면. 어떤 면에 대해서 중심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중심 내용 찾을 때 중요한 점은 또 뭐가 있었어? 주제문이 있는 경우를 꼭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죠? 항상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주제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랬어. 주제문은 뭔가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점.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야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해라라고 할지 뭐가 중요하다 아니면은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면은 주제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주제문 찾기 하실 때는 저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번 와봐. 다 정리하셨으면은. 자, 여기 한번 봐보자. 자, people have a tendency to adopt the attitude of those they spend time with. 자, 일단은 tendency, 경향. 그렇지.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adopt, 채택하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아. 선택을 하는 거야. 태도를. 어떤 사람의 태도? 도우스의 태도야. 그죠? 도우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도우스 저것들로만 읽지 말라고 사람들로 읽자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 기억하라 그랬지.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인 거야. 즉
만약에 창현이랑 정훈이가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 그러면 창현이의 태도가 정훈이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고 혹은 정훈이의 태도가 창현이한테 전파가 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자, 보면 to pick up on their mindset, beliefs and approaches to challenges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pick up이라는 것은 뭔가 집어내는 거니까 여기서 pick up의 표현은 어떤 의미랑 같은 거냐? 여기 나와 있는 adopt랑 똑같은 의미인 거야. 어디에 대한 뭘 잡아내? 그들의 마인드셋은 이제 마음가짐이라는 표현이죠. 마음가짐, 뭐 믿음, 그 다음에 도전에 대한 접근 등, 즉 이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 태도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주는 거죠. 어떤 것이 태도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그들의 마인드셋부터 여기까지는 또 태도를 가리키는 거야. 애티튜드. 자, 그래서 뭐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죠? 아까 우리가 중심 소재가 긍정적 태도라고 얘기했는데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태도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붙어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통 많이 차용하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보면은 자, 누군가 어느 팀, 한 팀의 어느 누군가가 rewarded by his good deed. 네, 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좋은 행동에 대해서 deed, 행동, 행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display similar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뭐 보여주다. display면은 보여주다죠. 비슷한 characteristics, 특징이죠. 네, 특징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란 말이야. 즉 예시를 보여준 거죠. 이 문장은 예시지, 그지? 보면은 누군가가 보상을 받았으면은 그 누군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보상을 받으려는 어떤 좋은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 when a leader, 이 어떤 앞에 있는 리더가 keeps her hope in the face of discouraging circumstances. keeps her hope. 계속 그녀의 희망을 갖습니다. 즉 그녀라는 것은 리더를 가리키겠죠. 리더의 희망을 어떤 in the face of라는 표현은 이제 뭐뭇을 마주한 상황에서 무엇을 마주한 상황에서예요. The discouraging이면은 낙담시키는, 마음을 꺾게 만드는, circumstances는 상황, 환경 둘 다 가능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주한 상황에서 계속 희망을 가지면 Others admire that quality and want to be like her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admire 뭐 좋은 말이죠. 뭐 경탄하다, 감탄하다, 굉장히 어떤 사람을 칭송하다 이런 말이야. 감탄, 경탄. 뭐 그 자질, 퀄리티. 자질이란 건 어떤 자질을 보여줬을까?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이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계속 가지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얘들아 이해하시면서 수업을 듣고 있죠, 그죠? 아침이라 분명히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해나요? 네. 괜찮아요? 네. 정훈아 괜찮아요? 잘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퀄리티, 즉 여기서 퀄리티는 희망을 잃지 않는 점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이걸 말하는 거야. 자, 그것을 경탄하고 그 다음에 그녀처럼 되고자 한다는 말이야. 그럼 사실 답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읽어는 볼게, 계속. 그래서 when a team member displays a strong work ethic and begins to have a positive impact. 또 뭐 팀 구성원들이 보여줍니다. 강한 work ethic이라고 되어 있죠. work ethic. 이게 직업 윤리, 뭐 직업 의식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만 표현하면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자기 직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려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바른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서 begins to have a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imitate, 모방하다 그를 따라합니다. Attitude is catching. attitude는 잡는 거예요.
people become inspired. 사람들은 inspired라는 거는 이제 뭐 영감을 받는 이란 말이지.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야. 뭐에 의해서? The good examples of their peers. 그들의 친구들의 좋은 예시에 의해서 영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자, 분명 중심 소재는 뭐 태도, 긍정적 태도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뭐 글쓴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글쓴이는 긍정적 태도, 그냥 아니면 태도.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한 집단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게 전파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그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뭐 긍정적 태도는 뭐 전파된다. 혹은 뭐 그걸 보고 따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맞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빈칸에다가 들어갈 말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자, 넣으실 때 잘 보세요. 이제 선택지를 보면서 해야 돼. 선택지를 보면서 할 때 선택지가 보통 이런 식으로 둘둘 하나인 쌍이 많아. 혹은 둘 셋일 수도 있고. 오케이? 무슨 말이냐? A에 들어갈 단어들을 이렇게 짝을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A부터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긍정적 태도는 퍼진다, 혹은 바뀐다, 디벨롭, 개발된다 이런 말이야. 뭐가 좋을까요? 그렇지. 퍼지는 게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고민할 거는 1, 2번에서만 이렇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를 줄여 나가셔야 돼, 분명히. A를 읽고 선택지를 분명히 줄이셨어야 돼. 1, 2번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그러면 그게 퍼지냐? 그것이 어떻게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criticize. criticize는 무슨 말이야? 비판을 받는 거죠. 근데 exposed는 무슨 말이야? 그렇지. 노출이 되는 거죠. 드러내지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 되겠어?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지. 드러나야지, 그렇지? 드러나야지. 보여져야 전파가 되는 거였어.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다. 또 한 문제 더 풀어보자. 오른쪽으로 가볼게. 오른쪽으로 오시면 자, 밑에 있는 요약문을 읽어보고 나서 위에 글을 읽어보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약문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봐봐, 아래. 자, 읽어볼게. The dog that was rewarded less than the other for the same act 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걔인데 어떤 개냐면은 보상을 받은 개네요. 근데 더 적게 받은 개입니다. 누구보다도요? 다른 것보다도요. 다른 개가 되겠죠, 여기서는. 다른 개보다도요. 뭐로요? 똑같은 행동으로요. 됐지? 똑같은 행동으로 다른 개보다 더 적게 보상을 받은 개가 되겠어. 걔는 어떤 걸 보여주냐? 어떤 반응을 보여준다. response, 반응, 응답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suggest, 암시합니다. 보여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which, 여러분들 최근에 관계대명사 했잖아요. 그죠? 컴마 which 같은 경우에는 뭘 선행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랬지? 해나야? 뭘 가질 수도 있다 그랬죠? 컴마 which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단순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명사를 가리키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문장, 그렇지.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야. 걔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점을 말하는 거죠. 이거 자체를 가리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것은 뭘 암시하냐, 뭘 보여주냐. 걔들도 may have 어떤 센스가 있다란 말이야. 여기서 센스는 감각이 되니까 무슨 감각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어.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덜 보상받았을 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창현이랑 정훈이를 멍멍이라고 썼을 때 둘이 다 똑같은 심부름을 했어. 근데 창현이한테만 간식 주고 정훈이한테 간식을 안 준 거지. 똑같은 행동을 다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훈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마 묘사가 돼 있겠지. 자, 그러면 봐봐. 이걸 읽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글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그러니까 자, 똑같은 행위에 대한 더 적은 보상. 자, 이걸 이렇게 하면은 걔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걔의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는 걸 통해서 아, 걔는 뭐가 있다. 이거 우리가 찾아보는 게 되겠지. 그렇죠? 우리말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푸시면서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워.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머릿속으로는 그려볼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비켜드릴게요. 창현이 원래 이 시간에 자고 있지. 그러니까 비몽사몽이죠. 오늘만 좀 한 몇 주 좀 걸리겠지? 리듬이 돌아오는데.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요. 그지? 그러니까 그 본문은 안 외운다 그랬는데 단어는 외우게 시킬게요. 그래서 교과서 단어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말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7과 단어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다. 알았지? 자, 그다음 갑시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자, 동물들이 뭐가 있냐? sense of fairness. 이게 뭐야? 공평함에 대한, 공평함이죠? 공정, 공평. fairness니까 공정, 공평함에 대한 감각이 있냐를. 공정심,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 이게 있냐 이거죠. Researchers decided to test this. 자, 연구자들은 이걸 테스트해보기로 결심했대. By paying dogs for giving their paw. 네, 개들에게 뭘 보상을 해주면서, 여기서 pay가 보상하다. 개들에게 어떤 거에 대한 발 내밀기. 앞발, 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개들이 손 딱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Dogs are asked to repeatedly to give their paw. 개들은 계속 요청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들의 발을 내밀도록. 자, 연구진들이 측정을 했어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이 개들이 그들의 발을 내미는지. 만약에 그들이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Once this baseline level of paw giving was established. 일단 이 베이스라인, 기준선이 되겠죠, 그죠? 베이스라인 레벨, 이 발 내밀기의 기준선 수치가 그 다음에 뭐였지? 동사가 왜 안 보여? was established. 세워진 거죠. 설정이 된 거죠. establish라는 말이 뭘 세우다, 설립하다, 그렇지. 그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선이 만들어진 거죠. 기준선이 만들어졌을 때. 즉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이 그들이 주는지에 따라서였어. 그지? 그래서 이런 기준선을 매기고 나서 Researchers had two dogs sit next to each other. 개들 두 마리를 서로 옆에 붙어서 앉게 했고, 그 다음에 asked each dog in turn to give a paw. 네, 각각 요청했습니다. 개들에게. in turn이라는 말은 뭐 차례로 한 번씩 뭐 하도록? 앞발을 내밀도록 요청을 했어요. 자, then one of the dogs was given a better reward than the other. 개 중에 한 마리가 받았어요. 뭘 받았냐? 더 나은 보상을 받았다 이거죠. 다른 것보다. 우리가 아까 요약문에서 읽었었던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죠. In response, 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the dog that was being paid less for the same work. 걔가 어떤 개냐? being paid 된 개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은 개죠. 그죠? 받고 있는 개죠. 보상을 더 적게 받고 있는 개입니다. less까지 붙었어요. For the same work. 똑같은 일에 대해서. 즉 여기서는 앞발 내밀기가 되겠지. 거기에 대해서 더 적게 보상을 받은 개가 giving 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펄을
more reluctantly. reluctantly라는 말은 주저하면서, 꺼리면서. 그러니까 선뜻 주는 게 아니라 아씨 내가 이거 줘도 옆에 있는 걔보다 보상을 더 잘 받으니까 잘 안 준다 이거겠죠, 그죠? 네? And stop giving its paw sooner. 곧 더 빨리 앞발 내밀기를 멈췄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this finding, 이런 발견이 raises the very interesting possibility. raises라는 말은 뭘 끌어올렸다라는 말이야. 뭘 더 어떤 드러나게끔 했다란 말이야. 아주 재미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Dogs may have a basic sense of fairness. 독이, 개들이 아마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평함에 대한 감각,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 있다. 또는 적어도 hatred of inequality, hatred. 이건 뭐 증오하다, 싫어하다보다 훨씬 더 센 감각입니다. 뭐에 대한, 증오죠, 증오 여기 미안해요. 증오가 되겠지. 뭐에 대한 증오냐? inequality. 불공평함, 그렇지. 불평등함. 여기에 대한 어떤 증오가 있구나, 싫어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핑칸 넣기 한번 해볼까? 똑같은 행위에 대한 더 적은 보상을 했을 때 걔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뭔가 꺼려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죠? 꺼리는 반응,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그럼 걔는 뭐가 있다? 공평함에 대한 감이 있다. 혹은 뭐 불공평함에 대한 증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이제 핑칸에서 찾아보면 좋겠다. 자, 핑칸 한번 봐보자. 자, 봅시다. 일단 어떤 반응이냐. 여기도 지금 갈리죠? willing하고 unwilling은 반대 의미가 되겠지, 그지? 거기서 꺼린다라는 의미는 뭐가 있어? unwilling이 있어. 그렇지. willing은 기본적으로 뭔가 기꺼이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대 의미로서 unwilling이 되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4, 5번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공평함, 공정함에 대한 표현이니까 fairness를 대신할 수 있는 equality라는 말이 있죠, 그죠? equality.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이거는 좀 앞에 우리가 함의 추론이라고 풀렸던, 즉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 추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딱딱딱 들어맞아지는 느낌이 있죠. 예, 좀 더 쉬운 유형이긴 해요, 이게. 이게 좀 더 쉬운 유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확실히 답이 더 잘 드러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뒤에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지금 잠깐만 이게 몇 문제냐 근데? 총 5문제 있어? 그러면 3번까지 풀어. 자, 복합관계대명사. 진아 그 다음 거야. 일단 뒤에 ever가 붙으면 복합관계사라는 거는 이제 관계사에다가 뒤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라고 보면 돼. ever를 붙이는 거고. 자, 얘네가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던 관계사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선행사가 있고 그 뒤에 관계사 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기본적인 형태였잖아. 근데 얘네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얘네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혹은 관계부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완전히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먼저 복합관계대명사인데, 자, 얘네 복합관계사는 기본적으로 선행사 이런 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선행사 이런 것도 없고 접속사랑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 접속사.
무슨 말이냐? 이 복합 관계 대명사부터 보면은 일단 명사절을 이끈다 혹은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명사절이라 한다면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자, 복합 관계 대명사가 whoever, whichever, whatever 이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문장을 먼저 봐보면은 이렇게 whoever gives the correct answer first 까지 해서 전체 여기 will get이라는 동사에 대한 주어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복합 관계 대명사절은 명사절을 이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명사절 역할인 거야. 명사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절 역할이야. 근데 여기 아래 보면은 whoever wins the World Cup, it will be fun to watch 해서 이렇게 끊어져 있죠. 뒤에 새롭게 주어 동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무슨 역할이야? 부사절 역할인 거예요. 부사절인데 자, 의미도 정확하게 줬죠. 양보의 부사절이다. 양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 도우, 도우. 비록 뭐이지만 뭐 하더라도 양보의 부사절이다. 양보. 그래서 whoever wins the World Cup이니까 누가 월드컵에서 이기더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월드컵에서 이기더라도 보는 건 재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선행사 없습니다. 앞에 보면은 그지? 선행사도 없고 마치 얘네가 접속사처럼 어떤 절을 이끕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접속사는 아니에요. 자, 접속사는 아니지만은 명사절이나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다. 이제 왜 접속사가 아니냐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자면은 이 관계 대명사라는 것들이 다시 관계 대명사 절 안에서 얘 봐봐.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또 얘가 주어야. 여기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또 얘가 주어야. 이런 식으로 접속사는 주어나 목적어 이런 역할을 못해. 그러나 관계 대명사니까 주어 역할도 할 수 있고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접속사처럼 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해나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자. 여기 있는 것들은 자, whoever가 명사절을 이끌 때 말하는 거야. whoever가 명사절을 이끌 때는 anyone who라고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밑줄 친 whoever를 anyone who라고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고 밑에 나와 있어. 뭐 하는 누구든지, 누구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 whichever는 anything which고 whatever는 anything that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일 경우에는 자 공통적으로 다 일단 no matter라는 표현이 나와. 이 no matter라는 표현을 뭐 할지라도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좋겠어. 뭐 할지라도. 왜냐하면 다 공통적으로 여기도 보면 뭐 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뭐 할지라도가 들어갔는데 no matter가 각각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지? 거기다가 이제 whoever니까 who. 그래서 no matter who면 누가 할지라도. whichever니까 which. 어느 것을 할지라도. whatever니까 what 해서 무엇을 할지라도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여기 봐봐 이제 아까 우리가 누가 이기더라도 라고 해석이 됐었던 이 부분의 whoever를 no matter who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 whomever라는 거 여기 보이죠, 그죠? whomever는 whoever의 이제 변형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자, whoever는 동사 앞에 쓴 주어 자리에 썼기 때문에 whoever고, whomever는 다시 뒤에 보면은 복합 관계 대명사절 여기 안에서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죠, 뒤에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목적어인 거야, 목적어. 즉 얘는 whoever의 목적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누구를 뭐 하더라도 라는 정도로 하겠지.
그러니까 you meet니까 너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be confident,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어요. No matter whom, 그래서 누구를 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이제 복합관계 부사. 자, 앞에서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으면은 요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까, 선민아? 어려웠어? 자, 복합관계부사도 형태는 일단 관계부사 뒤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고, 자, 얘네도 부사절을 이끕니다. 얘네는 명사절을 이끌지 않아요. 부사절을 이끄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시간, 장소의 부사절이나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 장소의 부사절이나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해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죠. whenever, wherever, however. 자, 그럼 뭐가 없어? whyever는 없네, 그지? 그지? whyever는 없는 거야. 그래서 whenever, wherever, however 세 가지가 있고, 자, 시간, 장소의 부사절이라 그랬으니까 어때? however는 이럴 때는 쓰이지 않겠지, 그지? how는 의미 자체가 시간,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부사절, whenever면 시간이겠지, 그지? 여기가 시간. 그 다음에 wherever는 여기가 이제 장소가 되겠죠, 그죠? 의미가. 그러니까. 해서 부사절을 이끄는 관계, 복합관계 부사가 되겠어요. 자, 한번 이끄는 거 봐보자. 자, take a seat, 앉으세요 라는 말이야. 자리에 앉으세요. Wherever you like. wherever가 붙었어. 그러면은 너가 좋아하는 어디든지 해서 여기 보면 뭐 하는 곳 어디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이러면 이때는 우리가 장소를 나타내는 뭐 부사절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근데 이 관계 부사가 whenever나 wherever 둘 다 말하는 건데 whenever, wherever가 시간, 장소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양보의 부사절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 아까 우리가 양보 얘기했었죠. 양보는 다시 접속사 뭐의 의미라 그랬죠? 뭐의 의미라 그랬지? 왜 이렇게 막 그냥 안 듣고만 있으면 안 돼? 해나 벌써 잠이 와가지고 막 뭐의 의미라 그랬어? 정말로 도의 의미라 그랬죠, 그죠? 도라 그랬습니다. 도, 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부분은 보시면은 여기 부분은 뭐 하더라도라고 해석이 돼요. 뭐냐? 범죄자가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wherever니까 어딜 가더라도 폴리스가 그를 찾아낼 겁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낼 겁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관계부사가 시간, 장소의 의미인지 양보의 의미인지 구별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구별을 잘 할 필요가. 그랬을 때 하나 팁을 주자면은 자, 다시 여기 부분은 아까 양보라 그랬죠, 그죠? 양보의 부사절이라 그랬어. 이 양보의 부사절일 때 양보의 부사절로 해석이 잘 된다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여기 사이에 벗을 넣었을 때 해석이 잘 되면은 우리가 얘를 양보의 부사절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딜 가든지, 아니 어디든지라고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라도 뭐 하더라도라고 해석이 되는 건지가 조금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너희들한테. 알겠어요? 이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게 근데 이 wherever를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는지는 결국에는 부사절이 종류가 뭔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이게 만약에 양보야. 즉 wherever나 혹은 뭐 whenever도 마찬가지야. no matter where이냐 no matter when으로 시작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두 개의 절 여기 보면은 다시 새롭게 주어 동사가 시작을 하지 얘들아. 여기 새롭게 주어 동사가 시작하는데 이 두 개의 절 사이에 벗은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라는 의미가 잘 어우러진다면은 이 wherever는 양보의 의미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기 표현 내용 또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해 보면은 자, whenever는 시간의 부사절 의미일 때는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anytime 대신나 at any time 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즉 여기 뒤에는 다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뒤에도 그렇고 여기 뒤에도 그렇고 여기 뒤에도 다 어차피 주어 동사 그대로 나오니까 알겠죠? 주어 동사 나오는 거고 양보의 부사절이라 한다면은 no matter when이나 no matter where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주어 동사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howev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라는 의미의 however랑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뜻이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가 아니고 어떻게? 아무리 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이 돼. 자, 근데 이 however 쓰실 때는 좀 조심할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however 다음에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단어 배열에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 형용사 부사를 빼뜨리지 말고 꼭 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봐봐. 너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양치해라. 어우, 엄마가 하는 말이지, 그지? 선생님도 맨날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휴, 우리 6살짜리 먹은 애가 맨날 양치하기 싫다고 도망다니는데 항상 잡을 때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 보면은 아무리 뭐 해도라는 거에 however를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가. 알겠지? however. 그러면은 however로 시작을 하면 돼. however.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쩌더라도요. 피곤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써주자 그랬는데 내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형용사 부사. 뭐 들어가면 좋을까? 피곤한. tired 그래. 뭐 어렵냐. 해놔요. 그지? tired. 근데 네가 피곤하더라도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주어는 you가 될 거고 비동사 들어가주면 좋겠죠? 상태를 얘기해 주니까 however tired you are.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양치해라. brush your teeth before going to bed. 이런 식으로 하면은 however가 들어간 문장이 잘 만들어지겠죠. 민석이 괜찮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부사 써주는 거 꼭 기억을 해봐. 그리고 자 밑에 플러스 한 번만 보고 이제 설명을 마칠게요. 자 플러스는 뭔 내용이냐?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자 whatever, whichever는 아까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배웠었던 것들이죠, 그죠? 근데 얘네 다음에 바로 명사를 쓰는 거야. 즉 여기 whichever food 이런 식으로. 자 명사를 뒤에다가 이렇게 썼을 경우에 얘네를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준다 이런 거야. 뭐 어느 음식을 뭐 하더라도 혹은 어느 음식을 뭐 하는지 이런 식으로 같이 읽어주시라라는 건데 whatever가 나오면은 다시 무슨 whichever가 나오면 어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줄게. 무슨 혹은 어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작을 하실 때도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영작을 할 때 워크북에 보면은 분명히 무슨 뭐를 하더라도 혹은 뭐 어느 음식을 먹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whatever 다음에 반드시 명사, whichever 다음에 반드시 명사를 써줘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